두 번째로는 이제 케모포트를 설명드릴 텐데요. 케모포트는 PICC와 사실 기능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케모포트의 생김새는 긴 카테터가 있고요. PICC처럼 반대편 끝에 아까는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입구가 여러 개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케모포트는 이러한 형태의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네. 구조는 금속 또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허브가 있고요. 위쪽 면에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에 공간이 챔버가 있고요. 그 공간이 이 카테터와 연결된 구조죠. 바깥쪽에서 바늘을 이용해서 이 멤브레인을 찌르면 이 카테터를 타고 중심정맥 안으로 심장으로 바로 약물이나 경정맥 영양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몸에 주입한 사진이고요. 케모포트는 보통 오른쪽 가슴 위쪽 이게 피부 아래에 매립을 하고요. 반대편 카테터 끝은 PICC와 동일하게 심장 입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림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텐데 카테터 끝은 상대 정맥과 심장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반대편 끝은 요 피부 아래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부에 공간이 있고 약물을 주입하거나 혈액을 샘플링할 수 있다. 실제 시술했던 환자분의 사진이에요. 밖에서 보기에 이렇게 뭐 많이 드러나지 않죠. 이 케모포트의 장점은 PICC는 일부가 아까 몸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잘 감싸서 샤워를 한다든지 물로 씻는 것이 가능은 한데요. 통목욕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외부에 나와 있는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관리에. 하지만 이 포트는 피부 아래에 전체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목욕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런 시술을 할 때 큰 수술을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은 절개, 국소마취만으로 시술이 되고요. 시술 시간은 뭐 거의 30분, 30분에서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날 수 있고요. 시술 이후에 뭐 상처의 봉합 부위에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물에 닦고 통목욕을 한다든지 관리에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삽입 직후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PICC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이라면 이 포트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이 포트의 위쪽, 아까 그 멤브레인을 바늘로 찔러야 해요. 그때 뭐 잠깐 따끔한 정도, 그런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요. 피부 아래에 묻혀 있는 포트의 머리 부분이고요. 반대편 끝은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용할 때는 피부 바깥쪽에서 이렇게 생긴 바늘이 있는 기역자 형태로 생긴 바늘을 포트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 다음에 바깥쪽에서 쉽게 찌를 수가 있어요. 깊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늘이 포트 안으로 들어가 있고 소독한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PICC와 마찬가지로 중심정맥을 이용한 약물 주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케모포트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환자들 항암 치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보험 인정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항암 치료하던 환자뿐만이 아니라 혈액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그 이외에도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 이렇게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뇌출혈로 인해서 섭식이 좀 힘든 분들, 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케모포트를 이용한 중심정맥 도관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케모포트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피부 안에 이 포트의 허브를 매립을 해놨는데 이게 간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에게 올 때는 바늘을 찌르려고 하는데 찔러지지가 않는다라고 오시게 되죠. 이제 그럼 만져보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워 인젝션이 가능한 장비들은 CT라고 이렇게 X선에서 이렇게 보이는 글씨가 써 있거든요. 이 글씨가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 아, 내가 포트가 있는데 어느 날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CT가 지금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인다. 그럼 포트가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염, 찌른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트를 사용하고 나면 내부에 혈액이 들어와서 피가 굳지 않도록 헤파린 용액을 이용해서 잘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혈전이 들어와서 막을 수가 있고, 이 카테터가 넣어놓은 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문 예지만 카테터가 내부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꺾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정맥을 이용해서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데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쇄골화 정맥을 이용해서 포트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하고 쇄골 사이에서 카테터가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꺾이는 거예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카테터가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PICC와 마찬가지로 케모포트도 사용하시다 보면 의료진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염증이나 요 상처 관리와 연관된 것들이 커요. 바늘이 찔렀던 자리가 보이고요. 주변이 좀 발갛게 발적이 돼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농이 차기 시작하고요. 조직이 좀 더 넓게 손상을 입게 되고, 심해지면 이 하얀 것이 포트의 일부거든요. 포트가 일부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특히 포트가 노출이 될 정도가 되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관리 요령은 소독과 세척은 PICC와 거의 유사하고요.